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태풍이 지나간 뒤에 정말 쾌청한 이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좀 낮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또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횡성군의 정책과 또 공무원들의 업무 좀 진행 상황에 대해서요, 좀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안들이 있는지 또 짚어보는 시간 준비하겠고요. 또 추석을 앞두고 원주시가 추석 선물 세트 과대 포장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 과대 포장, 분리 배출 표시 등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요. 또 우리 일반 시민들도 좀 과대 포장된 제품의 구매를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소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일 오전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 5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뒤에 첫 번째 명절인 올해 추석에 차량들이 집중되면서 지난해 추석보다 이동 시간이 1시간 37분 더 걸리는 등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10일 교통량은 49만 7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무려 32.9%나 증가해서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공사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이 추석 연휴 특별교통소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영동선과 서울 양양선 총 177km 구간에서 갓길 차로지를 교통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뒤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 지자체들이 예차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었던 홍천과 횡성의 농가들도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강원도는 소규모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의 정책과 또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배고인 횡성군 의원 연결하도록 하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배고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좀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횡성군 이모빌리티 산업의 재검토 의사를 김명기 군수가 이제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모빌리티 산업은 횡성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이다. 또 성장 동력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기존에 추진되던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현황이 어떤 것입니까? 네, 그동안에 횡성군에서 이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기반 사항들, 실제로 이제 지금 전기자동차가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시설을 횡성에 추가적으로 더해야 되겠다라는 게 강원도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 우리 횡성군에 그 인증센터 이런 거에서 이 모빌리티 그 지원 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쭉 추진이 되어 왔고요.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해야 되는지 이게 적정한 위치가 어디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논란의 과정을 거쳐서 군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횡성 묵계리 탄역구 부지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군의 소유의 그 땅인데요. 여기에다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동안 한 2년여 넘게 사업이 추진이 되어 왔는데, 네. 김명희 군수께서 이제 지난 선거 통해서 당선되시고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 자리에 하는 게 적당하느냐, 이제 이 문제를 들고 나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행돼 오던 사업이 일단 중단된 상태고요. 다른 곳으로 한번 이전도 검토해보겠다라고 이제 강원도에 요청을 했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안 된다, 그 자리에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요. 예. 그렇죠. 여기서 강원도가 지금 산자부랑 강원도랑 횡성군이랑 현재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묵계리 탄약고 부지였던 곳이었는데 이곳이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넓군요. 예. 네네. 그 전체 사업 부지가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개발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지금 그 자동차와 관련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1단계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센터라고 한다면요,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 우리 일반 자동차처럼 이게 제대로 설계도처럼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랙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이게 제대로 완공이 됐는지,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을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와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러한 인증센터가 몇 군데 되지 않는데 네. 인증을 하기 위해서 뭐 줄을 서 있는 형편이다, 뭐 이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강원도에서는 이 인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횡성 우천 산업단지에서 전기차가 생산되고 있는데 역시나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상도까지 차를 싣고 가서 인증을 받고 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거는 횡성이 이모빌리티 사업이 더 발전하려면 인증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횡성에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네. 공장이 가까운 곳에 인증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자치적인 수요도 충족될 수 있겠지만은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 중부지방에 인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수요들이 또 다 이제 횡성의 인증센터로 또 올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 충분히 또 있지 않나 싶은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런 만큼 중요한 그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곳에 이제 땅을 확보를 해서 국비와 이제 도비가 또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강원도 도비 지원이 또 상당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8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미 이 예산은 다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기 예. 때문에 횡성군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만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왜냐하면 역대 그동안 횡성군에 이 정도의 국비 사업이 단일 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는데요. 예. 이 사업의 전체 개요는 이제 파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묵계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지에 이러한 또 도비 등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뭐 시작하는 그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원래 11월이 예정이었습니까? 네네. 착공을 11월로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코앞에 이 사업 시작을 눈앞에 두고 김명기 군수가 이 다른 지역에 이 모빌리티 인증센터를 짓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네. 이게 뭐 결정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까? 아직 뭐 정리가 안 됐고요. 예. 사실 이 시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건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강원도도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만큼 또 행정 인허가 관련된 이런 기관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늦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산자부나 강원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횡성군의 요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 인증센터를 짓지 않으면은 다른 그 사업으로 대체해서 이제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대체 사업이 화훼관광단지 그리고 이 군사체험과 좀 병행된 그 화훼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네네. 그런 용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오늘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 4년 전에 김명기 군수가 군수선거 나왔을 때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네.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군수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글쎄 과연 화해단지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뭐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짓기 어렵겠지만 네. 이 모빌리티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그게 그만큼 더 큰 효과가 나오겠느냐 그건 또 의문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부지를 옮기게 된다면요. 뭐 조곡리라든지 지금 대체 부지로 한 2곳 정도 물망이 올랐는데 네. 지금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조곡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땅을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 사업 관련해서 산업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부지를 선정해서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거기도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입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만약에 묵계리 단지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된다고 한다면은 이 인증센터가 꼭 횡성에만 짓는다는 기준으로 볼 수만 없지 않느냐. 네. 다른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이 인증센터 유치 전에 다시 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또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강원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횡성군을 압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원주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요구한 곳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지금 전기자동차 공장이 횡성이 있으니까 인증센터 역시 횡성에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논리로 횡성의 사업 대상지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문막에 만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만도가 또 인공지능 또 자동차 요즘 굉장히 또 개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인증센터를 불원이라든지 문막 지역에 또 설치하는 것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또 분석도 있더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시일이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11월 달에 착공, 그러니까 인허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착공만 남겨둔 상태거든요.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그런 인허가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1년,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역시나 산자부나 강원도는 계속 횡성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구하고 바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1월에 착공이면요. 네. 추석 연휴 지나고서 바로 좀 결론이 나야 되겠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횡성군이 국비 공모 사업을 좀 여러 개 선정되었던 것을 반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이 사업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이렇게 따온 사업들인데요. 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돈을 쓸 수 없고 그래서 반납을 하겠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가 92억, 도비가 32억 이 정도 규모입니다. 반납해야 될 국도비가. 그래서 네. 125억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큰 예산이 다시 쓰여지지 않고 국비, 도비로 다시 반납된다.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많아서 제가 세세하게 지금 여기에 다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차장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가 이것도 이 보조금을 반납하기로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런 공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라는 거를 사전에 면밀히 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사업비 국비 한 19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통시장에 지금 1층으로 돼 있는 주차장을 2층으로 올리겠다라는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주변 상인들, 건물주들의 반대로 결국은 한 2년여간 사업비만 갖고 있다가 반납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 주변에 건물주나 이런 부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반납하는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이 사업 추진 여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 또 비슷한 사업을 신청할 때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해당 부처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다시 반납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지역에서 사업 추진도 못 하는데 돈만 따갔던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그 페널티가 주어지는데 3년간 그 유사한 국도비 지원 사업 그 관련 부처에 대해서요. 이런 사업들이 제외되는 것도 맞게 되고요. 더 네. 중요한 건 그 이후에도 그 부처에서는 아무래도 행정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공무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군 조직에서 습관적으로 사업을 신청했다가 수습 못하고 반납하고 불이익받고 이게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공무사업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뭐 늘 보시겠지만 연말에 1년 끝나고 나면 어느 지자체에서 우리 공무사업에서 국비 얼마 따왔습니다.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자랑거리처럼 그렇죠. 여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따고 보자라는 심리가 많습니다. 네. 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도 잘 사전에 체크를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군이 그 공무사업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매년 군에서 제작하는 성과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성과 보고서가 좀 과장되었다. 뭐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좀 허술하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군요. 네네. 좀 이 네. 내용 좀 파악하셨습니까? 네, 이 성과 보고서가 뭐냐면요. 1년 동안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그 예산 갖고 1년 후에 사업을 한 이후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에 몇 프로를 했습니다. 100% 했습니다. 초과 달성했습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성과 보고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이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 좀 과장됐다. 그리고 수치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던 거고요. 제가 수차례 그동안 몇 년간 이 부분은 지적이 돼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류가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일종의 이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계속해서 오류가 난다라고 한다는 거는 뭐 대충 만드는 건가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요식행위 같은 거라고 좀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네. 뭐 당장 이걸로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올려도 되고 조금 뭐 좋게 포장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이모빌리티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 성과 보고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횡성군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우리 또 의원님 또 야당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 또 지적을 하고 또 의견을 내는 것이 또 중요한 또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앞으로 해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빨리 조기에 결론이 나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뭐 국도비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성과 보고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주민들을 위한 생각,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니, 추진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군수님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군수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또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횡성군의회 배고인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요. 원주시가 추석 선물 세트 과대 포장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과대 포장과 분리 배출의 표시 등 위반 사항들을 집중 점검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원주시청 생활자원과의 김현태 주무관 연결하도록 하죠.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 차원에서 과대포장 단속에 나섰다라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그 개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대포장 단속은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에 적용을 받는 포장 제품을 대상으로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입니다. 네. 이번 과대포장 점검은 원주시 자체 점검반과 전문 검사기관인 환경공단의 합동 점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9월 7일부터 8일 이틀간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이루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20개소 대형마트 또 준대규모 점포라고 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어디입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선물 세트류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주로 건강기능식품, 제과류, 주류, 가공식품류, 화장품류, 자파류 등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에 대해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네. 이 과대포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어야 과대포장이다. 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우선 포장 제품에는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 단위의 제품을 뜻하는 단위 제품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 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뜻하는 종합 제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위 제품과 종합 제품 중 과대포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포장 크기와 포장 횟수입니다. 모두 법적인 규제 기준이 있는데 포장 크기는 전체 제품에서 포장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인 포장 공간 비율로 규제를 합니다. 이때 제품의 종류별로 기준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가공식품류는 15% 이하, 제과류는 20% 이하, 1차 식품 등 종합제품의 경우 25%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장 횟수는 법에서 대부분 제품의 경우 2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류의 경우 1회로 제한됩니다. 네, 이 품목별로, 이 제품별로 좀 굉장히 복잡하군요. 자, 그러면은 이 점검을 할 때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우선 점검반이 매장에 방문하면 점검 대상인 제품들을 확인합니다. 이때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골라서 간이 측정을 실시하는데요. 간이 측정한 결과 법정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계산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 포장기술 시험연구원 등의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합니다. 제조사가 포장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 위반의 경우 제조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포장지 이용을 줄이고 이 분리수거와 또 생분해, 재사용 등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또 과대 포장을 줄일 수 있는 또 근본적인 이 방안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방법에 대해서 고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추석 선물 세트 과대 포장, 이 단속과 맞물려서 좀 이 당부 말씀 오늘 또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의 구매를 지양하고 내용물만 주거나 간단히 친환경 포장을 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포장만 요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실이 있는 또 그런 추석 연휴가 되시길 빌면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생활자원과의 김현태 주무관이었고요. 9월 7일 수요일에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